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4월 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사벨님이 써주셨고요. 미국 페드가 금리 인하할 시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 상황, 그로 인한 암호화폐 방향성 좀 알려주세요. 달러 양적 완화 시의 경우도 알려주세요. 경제 이야기가 너무 궁금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제가 작년 이제 8월 달부터 방송을 하면서 경제 관련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아마 이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이미 또 했던 얘기가 많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영상에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지난 제가 이제 경제 관련 영상들을 묶어 놓은 게 있는데 이제 경제와 암호화폐 관련된 내용들을 쭉 묶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주소를 링크를 오늘 영상에 걸어 놓을 테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신 다음에 궁금한 부분이 생기면 그때 따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 사랑효미님이 써주셨고요. 그동안 골드바 조금 모았던 거 오늘 전량 매도했습니다. 암호화폐로 들어가려니 꽤 올라있네요. 조금만 떨어지면 들어가고 싶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일단 골드바 조금 모았던 거 오늘 전량 매도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그 양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면 굳이 어떻게 보면 매도를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물론 지금 이제 암호화폐가 올라오고 이제 또 금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어떤 변동성을 보이지 않으니까 암호화폐로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 차트가 만약에 온스당 1350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금을 더 매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물론 이제 본인이 또 선택을 하는 것이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이중으로 매매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실물 금이라든가 은화 같은 경우는 매매 이제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니까 되도록이면 매매를 잦은 매매를 지양하는 게 좋다. 특히 이제 실물 금 은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암호화폐로 들어가려니 꽤 올라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올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닥 대비 뭐 많이 올라간 거 뭐 두세 배 또 뭐 몇십 %씩 올라가 있는 그런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봤을 땐 분명히 이제 비싸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이제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렉 슈엔이었나요? 그 외국인 투자자가 트위터에 올렸던 그 글을 한번 같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본인이 6센트에 사서 30센트에 이제 팔았다라고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2010년도에 6센트에 사서 30센트에 팔았습니다. 30센트에 팔았는데 그 이후에 3달러까지 올라갔다고 했죠. 아니, 8달러. 8달러에 그 트위터에 글을 썼죠. 8달러에 그 트위터에 이제 글을 썼고요. 8달러니까 뭐 이쯤 되겠네요. 예, 이쯤. 예, 이쯤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렉 슈엔이라는 사람은 지금 30센트에 못 팔았다고 했으니까 뭐 이 정도에 팔았던 거죠. 팔고 나서 근데 이 타이밍 보시면 급등하고 눌러주고 아마 이때 안 팔았다고 하더라도요.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때 샀습니다. 이때 사서 여기서 못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버텼어요. 그냥 홀딩 한다고 버텼는데 여기서 이제 0.6까지 갔다가 다시 0.2까지 빠지고요. 다시 올라오면 고점 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팔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제 이 당시에 팔았던 것 같고 그 이후에 8달러가 됐을 때 땅을 치고 후회했죠. 그 다음에 3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32달러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조정을 받아서 2달러까지 빠졌습니다. 2달러까지 빠졌고 그러면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상황이 2달러에서 비트코인이 한 4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지금 현재 위치가 이렇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그 그렉 슈엔 과거로 돌아가서 그 외국인 그렉 슈엔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이때 어떤 생각이 들 거냐는 거죠. 이때 난 30센트에 팔았으니까 야 2달러 아무리 더 빠질 거야. 안 사고 4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2배 됐는데 이때 사야 되느냐 안 사야 되느냐 이걸 이제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싼 영역이다. 이거는 지금 가격은 그러면 저는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이 이렇게 큰 상승을 한번 했고요. 2017년도에 그리고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해서 바닥을 찍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지금 2달러에서 4달러 올라왔으니까 비싸서 못 사겠다. 왜냐면
한두 달 전에 분명히 싼 가격을 받기 때문에 비싸다는 생각이 이제 들고 못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와 같이 상승을 해서 뭐 300달러 이렇게 왔다라고 하면 뭐 300달러까지 갈 것도 없죠. 사실 뭐 다시 전고점인 30달러만 넘어가도 야, 이때 4달러에 샀어도 벌써 10배 정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사실 6,000달러, 비트코인 6,000달러 미만 가격에서는 뭐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 싼 영역이다. 그래서 매수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타이밍에서는 이제 매도를 해도 교체 매매를 하는 거지 이걸 매도해서 완전 현금화하는 그런 전략은 저는 이제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개인 어떤 그 취향에 따라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나는 이 정도 수익에도 만족한다. 그리고 나는 바닥에서 지금 작년 말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뭐 수익이 벌써 이미 많이 났다. 원하는 만큼. 그렇다라고 하면 정리하고 이제 나가도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개인의 어떤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다음으로 빈센트 윤님이 써주셨어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연준이 경제위기 끝자락에서 진행할 엄청난 양적 완화, 아마도 MMT는 회사의 자산을 매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 뉘앙스를 흘리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무리한 모기지 대출과 이를 이용한 파생 상품 때문이었는데 당시 연준은 주택자산 매입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폈었다면 현재는 무엇보다도 엄청나게 발행된 회사채가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엄청난 위기가 다시 도래한다면 그땐 부동산보다 주식이 좋을 것으로 보이네요. 물론 그때까지 가치가 인정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예, 맞습니다. 예전에 2008년도 양적 완화는 실제로 이제 그 어떤 모기지 채권이라든가 보시면 1차 양적 완화 때 10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보증 모기지 채권 그리고 5천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유동화 증권을 매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 양적 완화도 마찬가지였고요. 3차도 보시면 450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사들여 매달 채권 매입 규모를 뭐 850억 달러로 확장을 했고 이때 보시면 400억 달러 규모의 주택담보부 증권을 사들이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 당시는 2008년도는 위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과도한 주택담보 대출로 인한 그 파생 상품 영향으로 이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와 같이 했어요. 이와 같이 했고 지금 이제 이번에 올 위기는 빈센트 윤님 이 얘기는 이번에는 이제 회사채가 문제가 될 거다. 이번에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회사채가 문제가 될 것이고 그 회사채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사야 되겠느냐?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만약에 이제 지금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암호화폐 시장이 충분히 올라서 상승하고 그 이제 수익을 일정 부분 자산을 만약에 주식시장이 침체기를 겪는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주식시장으로 옮겨서 주식으로 이제 수익을 취하고요. 그 다음에 한 2, 3년 뒤, 뭐 많게는 한 4년 뒤에 그 주식으로 또 수익을 취한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부동산으로 이제 옮긴다라고 하면 그 사이클만 사실 잘 맞는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 중에 아마 뭐 나는 자산 규모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거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워낙 성장성이 크고 올라가게 되면 뭐 진짜 뭐 50배, 100배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수익을 한번 거두시고 여기서 이제 헐값이 된 또 바닥으로 떨어진 그런 주식들 제가 봤을 때는 뭐 예전에 이제 그때 홍기봉님이 이제 얘기해 주셨던 부분 IMF 때 생각해 보면 뭐 10분의 1 토막가 거의 95% 하락 지금 암호화폐 하락하는 수준으로 이제 주식들도 하락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그런 헐값에 나온 주식들을 매입을 하는 거죠. 매입해서 수익을 또 보고요. 그 이후에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면 그 사이클만 잘 맞으면 적은 금액으로도 저는 충분한 부를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김판희님이 써주셨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채널 상단부 가기 전에 일단 현금화 사고팔고 안 하실 계획이신 거죠? 교체 매매는 제외하고 채널 상단부 가는 과정에서 반토막이든지 3분의 1 토막이든지 나더라도 팔고 다시 사는 거 타이밍 잡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매도는 여러분들 각자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리하게 막 대출까지 껴서 지금 포지션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거기에 이제 일정 부분 뭐 아래에서 물타기를 많이 했다던가 해서 지금 이 정도 올라온 상황, 뭐 6,000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수익이 많이 났어요. 수익이 많이 났어요. 아니면 뭐 본전 정도 된다고 하자고요. 마이너스였다가 이렇게 됐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만약 제 개인적인 판단은 뭐냐면,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줄 필요도 있다. 왜냐면 무리한 대출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정리를 해줄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 물론 지금 이 가격에서 6,000달러도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싼 가격인 건 분명합니다. 싼 가격인 건 분명한데, 각자 이제 위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5,800달러 말씀드리잖아요. 5,800달러.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라인이 5,700, 5,800, 그리고 8,500달러입니다. 지금 이 두 저항선이 딱 눈에 이제 보이는 저항선인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매수해서 샀던 부분에 대해서는 5,800달러 눈에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이 정도 이제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매도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해주고 뭐 10%든 20%든 제가 원하는 가격에서 다시 매수를 하고요. 물량은 동일 개수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 현금으로 취하든지 아니면은 개수를 늘리든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가격도 다 싼 가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많은 양을 매도하진 않을 겁니다. 제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100에서 뭐 10% 안쪽으로 매도를 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뭐 8,500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눈에 보이는 자리면 일정 부분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5%든 10%든, 이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이 정도는 한번 매도했다가 잡을 수 있겠다. 근데 이것도 나는 매도했다가 내가 이거를 매수를 못 하겠다라고 하면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나는 그냥 그럼 홀딩해서 가져가는 게 나은 거죠. 왜냐면 괜히 매도를 했다가 매수를 깔았는데 매수가 안 되고 그냥 날아가 버려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5,800달러에서 매도를 하고 5,000달러에 매수를 깔았습니다. 근데 한 5,100까지만 빠지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만약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니까 따라 붙어서 이제 살 겁니다. 살 건데, 만약에 이제 그런 거를 나는 못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나을 수 있는 겁니다. 괜히 어떻게 보면 매매를 해서 물량을 털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나는 뭐 이 정도 수익도 만족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로 매도를 할 계획이다 라고 하시면 이제 매도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 상황마다 다 다른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일단 마마캣 타장님이 예, 실방은 할 겁니다. 10,000명이 되면 할 거고요. BK 탈출하셨다고 해주셨고, 일단 BK 지난번에 이제 거의 바닥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잘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50%는 들고 끝까지 가보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그 마법천사님도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거의 이제 몰빵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상황마다 다른 거죠. 나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만 다 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가 지난번처럼 이렇게 많이 상승했을 때는 일정 부분 물량을 덜어내서 아직 안 오른 그런 코인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김판이님이 또 질문해 주셨는데, 읽어볼게요. 혹시 친중 세력이, 금융 세력이 달러 가치를 금 말고 암호화폐로 보낼 걸 알지 않을까요? 알면서도 금 매집을 하는 건가요? 아시는 분 누구든지 답글 달아주세요. 예, 말씀해 주셨고, 예, 이거는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알 수 있고, 눈치를 챘겠죠. 2017년도에 중국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보면 이제 퇴출을 시켰습니다. ICO도 금지를 시키고,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거래소도 퇴출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위안화로 어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행위 자체를 이제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비트코인이 일단 중국이 비트코인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중국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네 그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들어와서 여기서 정착이 된다라고 하면 자기네 이제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몰아낸 거죠. 몰아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알면서도 이제 당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알면서도 당할 건데, 지금 친중 반미 그런 세력들, 친중 반미 국가들을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시면, 베네수엘라, 터키 그리고 이란,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이 지금 그 환율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나라들처럼 중국도 저는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그 국민들은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정부에서 이걸 통제를 하고, 야 니들 하지 마, 이거 미국에서 주도하는 어떤 금융 세력이 주도하는 일이니까 하지 말라고 이제 꾹꾹 누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풍선 효과처럼 어느 한쪽을 누르면 어느 한쪽으로 밀려서 나올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땐 알면서도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암호화폐 시장을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그게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중국이 스스로 문을 열든지, 아니면 중국 국민들이 나중에 위기 상황이 와서 중국 국민들이 암호화폐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어쩔 수 없이 중국 정부가 그 국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면서도 일단은 금은 매집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토닥토닥님이 써주셨는데, 코인체이스에서 DACC 예금이 있는데요, 투자해도 괜찮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얘기해 주셨고, 예, 제가 일단 처음 들어봐서 조언을 해드리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들어가서 봤어요. 봤더니 일단 확정 수익을 뭐 준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혹시 뭐 어떤 거든지요, 확정 수익을 준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뭐 상가 확정 수익 뭐 10% 보장, 저는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확정 수익을 주는 거는. 그리고 은행 금리가 지금 얼만데 확정 수익으로 뭐 15%, 20% 이렇게 주는 건 거의 대부분 폰지 사기이거나 그런 사기일 확률이 농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00%는 아니겠지만 90% 이상 저는 사기에 가까울 거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뭐 코인 관련된 어떤 불법 다단계, 그리고 또 코인은 아닌데 코인 비슷하게 만든 어떤 불법 다단계인데 뭐 이렇게 이름에 뭐 미래 관련된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광고 수익을 통해서 뭐 수익을 돌려주고 한다는데, 지금은 이제 뭐 코인까지 진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들여다 보시면 일단 확정 수익을 지급해준다. 그리고 뭐 6개월만 투자하면 원금을 주고 그 이자에 원금에 뭐 2배를 또 주겠다, 뭐 이런 거 지난번에 이제 코인업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폰지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투자 안 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 세 가지만 해도 사실 충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포트폴리오에 일단 담아 놓으시고, 나머지에서 여러분들이 그건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또 아는 그 형님이 이제 물어보셨어요. 이제 그 형수님이 어떤 이상한 거에 투자를 했는데 이거 어떤 거 아니냐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이걸 내가 무조건 난 죽어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그때는 원래 하려고 했던, 거기에 돈을 넣으려고 했던 그게 100이라고 하면 100에서 70% 아니면 50%, 최소한 50%라도 비트코인, 리플, 이더 사시고, 나머지로 그럼 그 본인이 원하는 거,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거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나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부분, 아니면 뭐 여러분 지인이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상을 줘 님이 써주셨고요. 부동산 관련 뭐 질문이라고 해주셨는데, 부모님 사는 곳이 재개발이 들어가요. 일단은 현금 청산을 하겠다고 조합 측과 일단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대시 44평 주택인데 재개발 후 45층 55개동 5300세대,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 같아요. 아파트가 대규모 들어설 것이에요. 그중 보상받는 게 자그마한 평형 2채를 준다고 하네요. 완공은 23년 이후, 입주는 24, 25년 정도가 되겠죠. 현금 청산이 맞을지, 보유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쪽 시세 아파트 값이 현재 평당 1000 정도, 현금 청산하면 대략 4억 4천 정도 받아서요. 나중 완공 후 평당 2000 이상 예상하던데 뭐가 오를지 궁금합니다. 현재 나중에 입주 때 현금이 없어서 걱정 때문에 현금 청산하기로요. 근데 이제 아마 쓰시는 중에 뭐 현금 청산을 하기로 다시 바뀌셨나봐요. 일단은 그때는 고민하셨었는데 현금 청산하시기로 이제 결정이 됐다라고 했고, 이사하는 건 이제 곳마다 재개발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뭐 이거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어떻게 딱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만약에 저라고 하면 지금 두 채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2배 이상 올라갈 것도 예상한다라고 하셨다라고 하면 뭐 한 채는 파시고 나머지 한 채는 뭐 들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할로 해서 반반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이미 뭐 다 청산하셨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청산하셨으니까 현금화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어디에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할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투자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뭐 계속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잠시만요. 다음으로 와사비님이 써주셨어요. 지금 와사비님이 이제 이걸 하루 전에 써주셨는데, 지금 제가 이 댓글 Q&A가 이제 밀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한 게 뭐냐면, 좀 빠른 타이밍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긴 한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사비님이 써주셨어요. 와사비 자체 기준 인덱스상 BK가 너무 갑니다. 과도 폭락했을 때 추매한, 그러니까 2월 18일날 비트코인 캐시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때 추매한 분량 위주로 BK 초과 수익분은 분산 매도를 지금부터 시작이 되었다. 초과 수익분만 매도를 하는 거고요. 이전 BK 보유량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다. 그래서 그 교체 매매를 할 때 여러분들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홀딩 물량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매도를 하고 거기서 더 올라가니까 내가 지금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또 팔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팔고 하다 보면 물량을 원래 계획했던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교체 매매 하실 때는 정해진 물량만 매도를 하시고요. 그 정해진 물량 매도하시고 나머지 홀딩 물량은 끝까지 가져가셔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보면 왜냐면 교체 매매를 통해서 매매를 할 때 잘못된 매매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가는 종목을 계속 매도해서 다 물량을 털어내고요. 오히려 빠지고 있는, 영원으로 이제 가고 있는 망하는 그런 코인에 계속 돈을 넣는 그런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가장 최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홀딩 물량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덱스상 상대적 하락폭이 클수록 매수 비율 상향 조정하고요. 따라서 비트는 약간 대부분 이제 이더와 리플로 분산, 교체, 매매, 리밸런싱 중입니다. 인덱스에 의하면 다음 상승은 이더와 리플 순서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지금 딱 보시면 오늘 이제 이더리움과 이제 리플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조정을 받았고요. 10% 정도 조정을 받았고, 오히려 이제 이더리움 한 5%,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10%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 중에는 얼마만큼 이제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또 교체 매매를 해서 이미 이제 또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김파니님이 물어보셨어요. BK가 너무 갔으니 일정 부분 매도해 놓으란 말씀이시죠? 이전 BK 보유량은 유지된다는 말씀은 이전 BK 보유량은 유지하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번 이오스 과대 상승분으로 과대 하락 종목인 BK를 추매했던 물량을 팔기 위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물량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와사비님이 여기 이제 보시면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이 부분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이 부분은 간단하게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읽어보도록 할게요. 달러 베이스로 인덱스를 만들 수도 있고 비트 베이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달러 베이스를 선호합니다. 이 부분은 내가 이제 선호하는 시장을 갖고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난 달러 기준으로 올라갔을 때 물량을 조절할 건지, 아니면 비트 비중으로 코인을 교체 매매를 할 건지, 이 부분을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BTC 시장에서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BTC 시장에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 차트도 이제 BTC 시장 차트를 참고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비율 산정 시점은 코인마켓 기준으로 총 시총 121년 달러 전저점 찍었을 때 18년 12월 14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초기 펀드가 만불인가요? 만불이라고 가정할 때 반은 BTC, 그리고 25% XLM, 스텔라루멘, 그리고 25% 에이다 2,500불 예산 책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 과정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 이제 트레이딩이 된 부분 같아요. 실제로 트레이딩 한 부분 얘기하고, 이걸 다 더하면 16,064불이 된다. 18년 12월 14일 날 87,867 에이다 구입 가정 시에, 잠시만요. 제가
잠시만요. 제가 좀 헷갈리는데, 일단 만불을, 투자를 하셨고, 18년 12월 14일 비트당 3,319불이므로 1.5BTC를 샀고요. 비트는. 그리고, 그러니까 비트 비중이 이제 5,000불 되는 거고요. 스텔라루멘 비중이 3,000불. 그리고, 에이다 비중이 7,900불인데, 그럼 이제 만불이 넘어서, 예. 아마 이제 이 만불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15,000불 정도를 투자하신 것 같습니다. 예, 15,000불. 15,000불을 투자했고, 15,000불이,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19년 4월 현재, 예, 지금, 예, 죄송하고요. 일단 뭐냐면, 18년 때, 처음에 이제 만불을 투자를 했고, 18년 12월 14일 비트당 3,000불. 그리고, 이때 이제 이걸 안 써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년에, 죄송합니다. 욕 같은데, 18년 12월 14일 날, 만불로 이제 구매한 게, 19년 4월 3일, 현재 계산해 보니까, 16,000불이 되어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이제 읽었었는데, 지금 또 읽는 과정에서, 제가 순간 또 헷갈렸습니다. 예, 죄송하고요.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비중이 지금 31%, 그 다음에 스텔라루멘이 19%, 에이다가 49%가 됐어요. 이제 에이다가 이제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상승분으로 인해서 에이다 비중이 올라왔죠. 그럼 이제 에이다를, 고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에이다를 매도를 해서 매도한 부분을 가지고 처음에 원래 계획대로 50%, 뭐 25%, 25% 비중으로 다시 이제 리밸런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비트 50%, 스텔라루멘 25, 에이다 25%를 유지하는 것이고, 임계치, 예를 들어 뭐 25%나 40% 등등에 도달하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리밸런싱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리밸런싱의 기준은 본인이 정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날짜로 정하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다가 뭐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딱 진행을 시키고 6개월 됐을 때 포트폴리오를 보고 날짜 기준으로 무조건 리밸런싱 하는 겁니다. 원래 처음에 계획된 대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를 또 이렇게 얘기하셨던 부분처럼 수익률이 난 부분에 대해서 리밸런싱을 해줘도 됩니다.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날짜를 기준으로 리밸런싱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각자 이제 기준에 맞게끔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와사비님이 얘기해 주셨던 부분처럼 뭐 25%든 40%든 그 기준을 정해서 어느 정도, 만약에 한 종목의 비중이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을 때는 그때는 그 종목을 매도를 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으로 이제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다시 원래 포트폴리오 비중을 계속 유지해 주는 게 리밸런싱의 어떤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 좀 설명을 드리다가 좀 매끄럽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일단 죄송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예, 송기봉님이, 예, 써주셨어요. 일단, 송기봉님 의견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님이 써주셨고, 미래에 소멸되는 직업으로 인해 초대박을 칠 종목은 무엇일까? 리플 영원한 대박주라고 생각됩니다. 미래학자들이 예상하여 소멸되는 직업을 보면 중개인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개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직업군을 보면 변호사, 은행원, 보험사 직원, 증권맨, 공인중개사 등 다수를 보이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과 함께 리플의 중개자의 역할은 브릿지 역할로 기존 시장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잠식할 기술로 보이네요. 쌍팔년 기술의 기득 세력이 신기술 도입을 수용을 반대하고 있다. 변화를 주도하고 이 신기술을 도입하는 은행은 한 단계 도약할 것이고 초우량 기업이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이 될 수 있겠죠. 17년 후반 리플의 상승 구도를 보면 좋은 암호화폐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봉으로 관찰해서 보면 사봉으로 20배를 올렸다. 주식시장에서 이런 굉장한 종목이 나오지만 가격 되돌림은 이전 가격까지 나오거나 사라짐, 사상누각, 작전주임. 17년 불장에서 작전주였던 리플은 최근 좋은 뉴스를 많이 내보내며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진짜 보석으로 나타내려면 계단식 상승을 통한 검증이 필요한 단계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4월 5일 분산경제포럼 관련 한국 내한인 비탈 부테린의 발언에서도 완전하지 못한 블록체인 초기이지만 중개자 역할을 블록체인이 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나는 앞으로도 리플을 지속적으로 살 것이고 이놈 한 놈, 진짜로 한 놈만 죽이기, 주유소 습격 사건이 생각난다고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지식 있는 분들 글 좀 쉽게 올려주이소,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플 관련된, 그러니까 리플을 이제 좋게 보시는 이유를 써주셨고, 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중개, 지금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중개 뭐 앱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거래를 합니다. 이런 시장이 지금 뭐 다방이라든가 직방 이런 걸 통해서 점점 어떻게 보면 이런 수수료가 낮아지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는데 이런 다방이라든가 이런 직방 같은 이런 앱들도 저는 나중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그런 시장에 뺏길 것이다. 얘들이 물론 이미 이제 이런 기업들이 블록체인 시장을 도입을 해서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면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기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도태될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은행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신한은행이라든가 우리은행 같이 리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은행들은 살아남겠지만, 기존의 시스템 벗어나지 못하고 기존 시스템을 계속 고집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은행들은 도태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동차 안에서 결제하고 입금 받는다. 직거래 금융위원장 하는 개소리가 리플로 와닿고 카카오톡으로 XRP가 결제된다. 아마 친인척들은 지금 완전히 고급 정보 받고 가만히 쓸어 담고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더 충격은 이제 야옹님의 의견. 전 지금 리플 추매하려고 BTC 차트 초긴장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원화 시장에서 미세한 지붕 뚫고 하이킥과 바닥 따지기가 필요한 구간, BTC 시장에서의 하락 중인 리플 다이버전스를 잡으려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아직은 급락 초기형이라 나타나고 있지를 않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오늘 이제 댓글 써주신 부분에서 비트코인과 이제 리플과 이더리움을 좀 더 이제 추매를 하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송기봉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계속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차트를 굉장히 잘 보십니다. 잘 보시고, 아까 이제 또 와사비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기술적인 차트 잘 보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리밸런싱 매매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꼭 제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이런 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고수분들 의견 참고하셔가지고 반영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4월 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의견하고 뭐 궁금하신 거, 그리고 또 정보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